2020년 9월 14일 펜타곤은 예상치 못하게 6세대 전투기의 본격적인 비행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공군 군수 담당 부사령관인 윌 로퍼가 디펜스원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은 말 그대로 마법을 실현해냈다고 합니다. 뉴스로만 봐서는 그 결과가 아주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불과 최근에 6세대 전투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말이죠. 물론 이 마법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번 테스트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 이른바 마법 같은 이 이벤트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디펜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은 약 1년 만에 신형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나게 짧은 기간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지난 4년 동안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의 일부로 F-35를 개량하여 제작한 X-35를 테스트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이전에도 세계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인 F-22를 제작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단 1년 만에 6세대 전투기의 시제품 모델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 도미넌스, 약어로 NGAD라 불리는 이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미 공군과 미국의 항공기 제작 회사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윌 로퍼가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적으로 이 새로운 항공기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얼마나 빨리 날아가며 얼마나 기동성이 있는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정보를 분석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항공기의 개발자들이 1년의 개발 기간 동안 해결해야 했던 문제를 생각해보면서 이 6세대 전투기가 무엇일지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으며 5, 6년 전만 해도 전문가들은 5세대 전투기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F-35는 이미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었고 F-22도 생산에서 점점 철수하였죠. 그러다 결국엔 생산 및 운용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이유로 미국은 F-22를 일부만 유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A와 B의 두 가지 타입으로 제작된 미국의 F-35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 57 및 중국의 J-20만이 5세대 전투기로 단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 위상 안테나 배열, 자체 발전기, 마하 1.5에서 2의 엄청난 순항 속도를 포함하여 여러 항공기가 한 번에 제어된 추력 벡터로 기동이 가능한 점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전 시스템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항공 전자 장비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진화된 이 6세대 항공기의 발전된 비행 기술 및 전술적 특성에는 무엇을 추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인공지능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명확한 표본이 없기는 하지만 이 6세대 전투기는 분명 인공지능에 의해 제어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조종석에 있는 조종사와 지상에 있는 운영자가 협력하여 더 많은 자유도를 가진 컴퓨터의 동작을 제어하고 제한함으로써 항공기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드론대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 공중전의 새로운 개념으로 한 명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모선이 다수의 드론을 직접 전투에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 타격을 명령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6세대 우주선은 엄청난 속도로 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당 5,600km에 육박하는 마하 4에서 5의 속도로 비행하고 우주 근처의 일정 궤도 이하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배기 엔진은 30km를 초과하는 고도에서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엔진 빌딩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6세대 항공기의 무장 목록에 전투 레이저를 포함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9년 여름 발표에 따르면 전투 레이저 시스템 도입은 전면 취소되었으며 그 대신에 적의 공대공 미사일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전자전의 레이저 시스템이 도입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장거리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도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적의 방공망은 무기로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바이러스로 무력화함으로써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윌 로퍼의 말처럼 이 모든 6세대 전투기 시스템이 최소 초안 형태까지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확신해도 될까요? 그렇지만 회의론의 무게가 더 실리는 이유는 이 시제품의 개발자의 주체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스롭 그루먼이나 로키드 마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은 유명한 B2 스피릿의 날개를 달았고, 로키드 마틴 역시 이에 못지않게 F-22와 F-35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특정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비밀로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펜타곤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포커 게임을 다시 한번 해보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블러핑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포커에서 블러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봅시다. 블러핑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당신이 가진 패보다 훨씬 더 강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 인상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펜타곤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1983년 3월 23일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일명 스타워즈로 잘 알려진 전략방위 구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대규모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 ABM 개발이었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위 시스템에는 화학 레이저, 핵 펌핑 레이저, 탄두 포진망, 레일건이 설치된 궤도기지 등 없는 것이 없었으며, 이러한 계획은 컨퍼런스, 끝없는 보도자료, 타임지 표지에 실린 레이건의 사진 등을 통해 마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처럼 광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것이 모두 허풍으로 드러났습니다. 펜타곤은 미국이 소련의 핵미사일로도 뚫을 수 없는 완고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소련 지도부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소련은 백기를 들고 투항하거나 미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소련은 참지 않고 군비 경쟁 라운드에 참여했지만 이후 육과 붕괴로 인해 마침내 소련은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지도부가 동일한 승리 전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지도부는 푸틴이 실제로 필요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6세대 전투기라는 이 괴물을 상대하는 데 돈을 투자하도록 강요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6세대 전투기는 2030년대 중반에나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더 빨리 이루어내려면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강력한 과학적, 기술적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원하는 것은 빠른 완성보다는 현재 6세대 전투기의 출시가 거의 코앞에 와 있다고 크렘린궁에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이 최신식 비행기에 대한 대처에 몰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6세대 항공기의 시험 운항을 알린 지도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허세에 넘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랭크 캔델 미 공군 장관은 최근 F-22 랩터의 대체 모델은 단일 항공기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의 전투작전 수행을 위한 일련의 차세대 전술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NGAD의 목표는 이제 유인 항공기를 중심으로 여러 자율 무인 항공기가 함께 다양한 요소를 수행하는 시스템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타입의 항공기가 개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 시연한 기체는 어떤 모델을 테스트한 것일까요? 프랭크 캔델은 F-22 또는 F-15EX와 유사한 전투기가 개발 단계에 들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이 언급은 로키드 마틴이 올란도에서 열린 에어 워페어 심포지엄 2020 행사에서 영상에서 보여준 것과 일치할까요? 영상 속에 등장한 비행기를 살펴봅시다. 이 비행기는 꼬리 날개 없이 비행하는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기체에는 스위핑 날개가 있으며 돌출부는 동체의 기수에 연결됩니다. 날개 콘솔은 평평한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항공기에는 한 쌍의 용골들이 접혀져 있었는데 일부 모드에서는 날개의 적절한 틈새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항공기 기수에는 조종석과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측면에는 잘 서게 된 엔진 덮개가 있으며 공기 흡입구는 날개 위쪽으로 나오고 아래쪽은 레이더로 가려집니다. 따라서 로키드 마틴이 보여준 것과 프랭크 캔델이 말한 항공기는 전혀 다른 모델입니다. 아마도 2020년에 테스트된 기종은 6세대 전투기의 일부 기능만 구현한 모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으로 항공기를 제어하는 기능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펜타곤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로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것이 빈말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 2020년의 테스트에 대한 후속 정보가 다름 아닌 러시아 언론에서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6세대 전투기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의 프로토타입인 풀사이즈 시험 모델의 테스트에서 미국이 이 시험 기체를 충분히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 러시아 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기 상승 및 상승 기동에 실패하였으며 원격 조종의 일부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요약해보면 펜타곤은 단일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A2AD, 즉 Anti-Access, Anti-Denial 영역에 진입하지 않고 드론대를 제어하고 적의 방공망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기용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중에서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 수호이 57, 중국 제-20과 같은 6세대 전투기와 싸우기 위해 극초음속 비행, 초기동성, 전자전 레이저 시스템 및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또 다른 6세대 전투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미국의 NGAD 프로그램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의 예상이 적중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 와중에 미 공군은 연구, 개발, 테스트 및 평가 자금을 위해 1억 3,300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으며 2023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NGAD에 거의 17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최신 무기에 대한 더욱더 흥미로운 영상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